네. 글자 크기는 어떠신가요? 네. 잘 좀 보이시, 작아요. 좀 작아요. 좀 작으시나요? 지금은요? 별 변동 없는 것 같은데요. 작으신가요? 다른 분들도? 이 정도면 제가 되게 크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른 쪽에서 보는 화면이 어느 정도인지 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이제 형용사 adjective,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용사, 성질 형용사라고 하는데, 우선 형용사가 뭔지 우리 먼저 한번 학습해 볼까? 형용사는 뭘 형용사라고 하나요? 그러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형용사라고 여기 써 있네요. 그쵸. 형용사는 어떤 대상이 지닌 특성이나 모습, 종류, 상태 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성, 모습, 종류, 상태.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할 때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귀여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고요. 뭐 친절한 마지막에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뭐 키 큰, 키가 작은, 뭐 화가 난, 배고픈 모든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이 왜냐하면 사물의 어떤 특성이나 모습, 종류, 상태 등을 묘사하기 때문에 보통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것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성질 형용사에서 우선 한정용법 볼게요.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성질 형용사라고 우선 이렇게 말한 이것은 문법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성질이라고 하면 사물이나 사람의 개념, 제도, 간습 등의 성질이나 상태를 그려내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교재에는 아마 성상 형용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성상 형용사보다는 성질이 조금 더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저는 성질 형용사라고 사용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정적인 용법을 볼 건데요.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직접 명사 앞 또는 뒤에서 수식하는 용법을 말합니다. 딱 형용사만으로 동사의 도움 없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문장 한번 볼까요? I found an empty box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I 네, 그쵸. 동사는, found 네, 그 다음에 우리 명사는, 그쵸. 박스인데, an empty box라 해서 빈 박스, 빈, 빈이라고 지금 얘기한 제가 빈. 니은 받침을 끝나죠? 비어 있는 빈 박스. 이 박스라는 단어를 empty라는 비어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a black cat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어떤 색깔이라는 거죠? 검정색. 검정색이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죠? Something special 한번 읽어볼까요? Something special. 보니까 우리 형용사가 꾸며줄 때 명사 앞에서 꾸며줬네요. 그쵸? 그런데 얘는 보니까 something이 띵이니까 명사고 얘는 어디서 꾸며줬나요? 뒤에. 뒤에서 꾸며줬습니다. 뒤에서 꾸며줬어요.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무엇, 그래서 특별한 무엇, 특별한, special이 특별하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사 앞 또는 뒤에 수식하는 것을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또 형용사가 보호적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서술해 주는 걸 서술용법이라고 하는데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정적 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서술적으로 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저희 교재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Drunken elder former later only inner outer loan meal sheer upper almost utter very wooden soul this that etc. 기타 등등식 이런 것들이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인데요.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문장 보니까 inner pocket 보니까 inner 안쪽 주머니 그러니까 안주머니란 뜻이고요. The outer world 그러면 얘는 outer 바깥을란 뜻이니까 외부 세계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the former case 케이스가 어떤 사건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former는 그전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전자의 경우, 전자의 사건의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the upper lip upper는 위쪽을 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윗입술 이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좀 나오죠. 읽어볼까요? A golden saying. A golden saying. 네, 금언입니다. 금언. 예, 예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이야기들, 속담 같은 이런 것들 금언이라고 하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Mere child. Mere child. Mere child는 그저 그런 이런 뜻이니까 그냥 그저 그런 아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로 되어 있는 거. He is a drunken man. 이거랑 he is drunk. 이거랑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drunk, drunk는 네, 한정적 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명사 앞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drunk를 사용하면 얘는 서술적 용법에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격보 역할을 하면서 그가 지금 술이 취한 상태이다. 형용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 종류,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그는 지금 술이 취한 상태이다. 상태를 서술적으로 비동사 뒤에 나타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로 명사 앞에 이런 비동사 도움 없이 이렇게 앞에 꾸며주면 이것을 명사에 한정적으로 꾸며준다. 그래서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 개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한정적 용법 이렇게 훑어봤고요. 두 번째 서술적 문법, 즉 위와 같은 이렇게 사용된 서술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용법은요, 형용사가 주격보나 목적보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He was awake all the night. 그는요, 밤새 내내 깨어 있었었다. 비동사가 과거네요. awake.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이 형식이죠. 그리고 여기 awake라는 형용사가 주격, 보어로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found the case empty. 나는 발견했다. 우리가 동굴에 들어있는 우리를 케이지라고 하죠.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empty는 지금 무엇을 꾸며주고 있죠? 무엇이 비어있다는 거죠? 더 케이지. 케이지가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오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를 목적보호. 꾸며주는 목적격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I found the empty cage. 이렇게 쓰면요. 얘는 서술용법이 아니라 한정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얘는 몇 형식인가요, 지금? 한 명씩. 그쵸. 3형식이죠. 이거 지금 고민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문법 구문 다시 하셔야 돼요. 아주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형용사가 한정적뿐만 아니라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한정적으로만 사용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용법만 쓰이는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보통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서술적인 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우리 교재에 방송통신대학교 나는 교재랑 거의 흡사합니다. afraid, alike, alive, awake, alert, asleep, ashamed, aware 다 어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여기 fond, content, fail, ignorant, proud, well, won't, august 이거는 깜짝 놀라서란 뜻인데 잘 흔하지 않은 단어이죠. 이런 것들은 다 서술적 문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거들은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요. 네, 또 한 번씩 읽어보고 갈까요? be fond of, 뭐뭐를 좋아하다. 읽어볼까요? be Be fond of, fond of. be ashamed of, Be be ashamed ashamed of. of, 뭐뭐를 부끄러워하다. be aware of, Be aware of. of, 뭐뭐를 알다. 그다음에 be afraid of, be Be afraid of,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bird is still alive. 그래서 새가 새가 여전히 여기 alive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새가 여전히 여전히 살아 있는 살아있다. 상태.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거 리브라는 동사. 네, 이 리브 라이브로 읽으신 분도 있고 라이브로 읽을 때 리브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브는 동사로 살다이고요. 삶이라는 명사라면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죠? 라이브로 읽어야 되죠?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한정적 용법과 선정 용법을 둘 다 쓰이는데요. 차이에 따라 쓰기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A certain lady 그러면 여기서 certain은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ertain은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여인이라는 뜻이고요. It is quite certain 그럼 여기서는 이것은 꽤 확실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late라는 단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늦은 이런 뜻을 많이 사용되는데요. brown is late 그럼 늦다라는 뜻인데요. the late brown 그러면 돌아가신 브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돌아가신 대통령, 그래서 the late president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late는 보니까 여기서는 이 용법은 이 썰티는 형용사가 무슨 용법으로 사용됐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한정용법. 한정적 용법이죠.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 용법. 그쵸. 그래서 차이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정적 용법이냐 서술적 용법이냐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달라지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he is a present king 그러면 여기서는 이 present가 무슨 용법으로 사용됐나요? 한정적 용법, 그쵸? 한정적 용법에서 he is a present king은 그는 현재의 왕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the king was present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용법으로 사용이 됐나요? 서술적 용법,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참석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right 같은 경우도 그렇죠. right. 네, 알 발음이죠. right.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면
오른쪽의 라는 뜻인데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면 올바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my right arm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응? 오른쪽 팔. 그쵸. 그다음에 it is right 그러면 옳은, 그치 올바른. 올바르다. 그다음 마지막 일도 볼게요. 일이라는 뜻은 아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정적 요법으로 쓰이면 아픈이 아니라 나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일 뉴스 그러면 아픈 뉴스가 아니라 나쁜 뉴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면 he's ill 그러면 그는 아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형용사의 어순 있죠. 만약에 형용사가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형용사가 여러 개가 나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여러 개가 나열될 수가 있는데 가장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요. 네, 관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사, 그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하나 외우시면 좋겠죠? This is a very good pencil. 그러면 간사. 그래서 very는 부사, 부사. good은 형용사. 음,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간사 하나, 부사 하나, 형용사 하나 상관이 없는데 형용사가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볼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지수, 대성, 신제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각각 자기 말음의 방식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지시, 뭐 this나 that이나 이런 게 먼저 나오겠죠. 그다음에 수량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큰지 작은지, 그다음에 성격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오래된 건지 최신의 것인지, 그다음에 material, 재료 등의 순서로 형용사 순으로 사용하여야 됩니다.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시사는 이렇게 하나, 이런 것도 있고, these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for second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소 큰지 작은지 large, small, big 성상 색깔에는 뭐 white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소속 재료 다음에 오는 게 소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하나 만드시면 요 순서를 외우시기 좋습니다. My first new salary is spent. 나의 첫 번째 새로운 월급은 is 다 써버렸다. 그죠? 나의, 그다음에 first. my는 여기서 지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first 서수가 나오고요. new가 나온 건 그다음에 오래된 건지 오래되지 않은 건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Look at those two large old stone building. 고래 지시사 나왔죠? 그다음에 몇 개인지 숫자를 나타내는 거 기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큰지 작은지 large 나왔고요. 오래된 건지 아닌지 old 나왔습니다. 그다음 뭐죠? 재료 나왔네요. stone. 그다음에 명사 빌딩. 요거는 그냥 자기가 요 순서대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만드시면서 외우시면 요거 순서 외우시기 쉽습니다. 형용사의 후위 수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한다고 했는데 후위 수식하는 거 보겠습니다.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우리가 형용사의 후위 수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겹쳐서 명사를 수식할 때, 그럴 때 후위 수식을 하는데요. She is a lady. beautiful, kind, and rich. 보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이 다 뭐죠? 품사가 형용사죠. 지금 세 개가 나왔잖아요. 보통은 여기 앞에 붙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어는 보통 대부분 무거운 것은 뒤로 보낸다라고 해서 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형용사가 두 개 이상 형용사가
그 명사로 수식하는 경우는 무거우니까 뒤로 보내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형용사가 다른 요소와 결합되어서 길어질 때도 뒤로 보내셔야 합니다. This is a useful dictionary. 이것은 유용한 사전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문장이 I have a dictionary useful for children. 보니까 뒤에 전치사 와 명사, 전치사구가 붙어버렸네요. 보니까 형용사 useful이라는 형용사와 전치사구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구라고 하죠. 크게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무거울 때는 뒤로 보낸다. 형용사가 for children이라는 전치사구가 붙었을 때는 다른 요소와 결합되어 길어졌으니까 뒤로 보낸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anything 이런 것들, something special 이렇게 했던 것, thing, anything, something, anybody, somebody 이런 것을 수식하는 경우는 뒤에서 수식한다. Please give me something hot. something이 나왔으니까 something 원래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수식해야 되지만 뒤에 hot이 붙었습니다.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태양 밑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nothing 뒤에 new가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able, able로 끝나는 형용사가 최상급 혹은 혹은 every 다음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뒤에서 수식합니다. I have tried every means possible. 네. I have tried every means. mean이 여기서 뭐예요? mean이? 명사인데. 그럼 가능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앞에 수식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왔기 때문에 명사 앞에 뭐가 왔어요? every가 와서 possible이라는 형용사를 뒤로 보내줬습니다. 네. This is the best method conceivable. 해볼게요. method, 방식, 방법이라는 명사. conceivable이 앞에 와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able, able로 끝나는 형용사는 언제 어디로 온다? 명사 뒤로 온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했습니다. 다섯 번째 또 형용사가 후에 수식하는 경우 볼게요. 서술용법의 형용사가 명사로 수식할 때, 그쵸? He is the greatest poet alive. 그쵸? 서술용법의 형용사가 명사로 수식하니까 뒤로 붙었습니다. 형용사절에 who is, which가 생략된 형식. 그렇군요. who is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던 부분이 여기서 또 중복이 되네요. 그래서 문법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중복돼서 이렇게 다시 학습이 되면서 복습이 됩니다. who is 우리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있으면 어떡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a boy 원래는 이 원래 올바른 문장은 a boy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은 a boy who is 10 years old 그런데 who is를 생략하는 경우 어떻게 한대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다음 해볼게요. 네, 여기 또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붙었네요. 생략이 가능하죠? The letter which is written in English. 여기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 볼게요. 고유 명사에 형용사를 붙여서 구별할 때는요. 명사 뒤에 놓는다고 하네요. 고유 명사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 이름 같은 거, 사람 이름 같은 거, 지명 같은 거, 나라 이름 이런 것들 우리가 고유 명사라고 배웠죠. George the Fifth 여기 뒤에서 네, 서수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서수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Alexander the Great 고유 명사에 형용사부터 구별할 때는 명사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훌륭한 알렉산더와 great 뒤에 수식했고요. China proper 중국 본토이죠? 이건 또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hina proper
차이나 프로폴. 네, 프로폴 이런 뜻이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어고도 저희 교재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수량 형용사는 우리 교재에 안 나와서 제가 넘어갈게요. 형용사가 사실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 같은 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 숫자 같은 경우인데 우리 교재는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혼돈하기 쉬운 형용사, 요거는 제 교재에 나오는 거라서 볼게요. comparative, comparable 이런 것들 근데 비슷비슷해서 혼돈하기 쉬운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암기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교재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볼게요. 형용사의 격변화를 보겠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이라서 보겠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제 비교급 볼게요. 비교급에서 우리 규칙적으로 변화할 때는 ER 같은 거 붙이면 되는데요. 또 최상급도 규칙적으로 변할 때는 S를 붙이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름절. 하나의 음절로 끝나는 거 흔히 쓰이는 이음절 중 ER, OW, LE, Y, LI, SOM 등으로 끝나는 것은 원급, 원급이라고 하면 형용사 날 것을 말하는 형용사 그 자체. 거기다가 비교급은 ER, 최상급은 더 플러스 ES를 붙여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듭니다. 볼게요. tall, 키 큰 이라는 형용사죠. 톨러 이하리 붙어서 이름절인 톨러 톨 이름절이니까 톨러 그래서 더 키 큰 그다음에 뒤에는 톨리스트 더 톨리스트라고 해서 가장 키가 큰 이렇게 붙였습니다. long 이름절이죠. 이름절 끝에 er 붙이면 되겠네요. 롱리스트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small 이음절인데 이름절 혹은 이음절이니까 er 붙이면 되고 뒤에 east 붙이면 됩니다. 네, 어미라고 하면 단어의 끝을 말하죠. 이로 끝나는 것은 are 혹은 s를 붙인대요. 왜냐면 er이나 es를 붙이는 건데 단어 자체가 e로 끝나는 걸 그럼 이가 er 자체를 붙이면 e가 두 개 붙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are 혹은 s를 붙인다. brave, 용감한이라는 형용사인데 e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r만 붙이면 되죠. braver. 그다음에 가장 용감한 the bravest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e로 끝나는 건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모음 단자음의 경우는요. 어떡할까요? 단모음 단자음의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r, es를 붙입니다. big, 모음, 자음 붙었네요. 아,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라고 했으니 G를 하나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bigger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biggest 이렇게 이걸 만약에 하나만 쓰면 발음이 달라져. bigger 발음 달라지거든요. 이건 big로 시작하는 거니까 음절이 비슷하게 나가야 되나? big, bigger, biggest 해야 되는데 big, bigger, biggest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big이라는 발음이 그대로 유지되게 만들고 싶어서 잡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hot, hotter, hottest, thin, thinner, thinnes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Y로 끝나는 거는 너무나 많이 봤죠. Y를 I로 고친다. 우리 명사 복수 만들 때도 그랬고요. 동사 3인칭 단수조 동사 S 붙일 때도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은 공식이에요. Y는 I로 고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ER, ES를 붙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것은요. 이걸 Y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모음이 몇 개가 됩니까? 세 개가 되죠? 한 단어 안에 모음이 세 개가 줄을 나열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Y 내버려 두고 ER, ES를 붙입니다.
happy, happier. y가 i로 바뀌었습니다. happiest. 그다음 dry, drier, driest. 그런데 얘 볼게요. 네. gay. 모음으로 모음하고 y로 끝났네요. 근데 얘를 만약에 y를 i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모음이 세 개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er만 붙이라고 했으니까 gale, guest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more와 most를 붙이는 경우는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인 경우 more 혹은 most를 붙입니다. beautiful, diligent, interesting 이런 것들이죠. 이음절 어린데 끝 어미가 단어의 끝이 full, able, less, us, if, in 등으로 끝나는 단어 그것도 more, most를 붙입니다. useful, fur로 끝났네요. 그래서 more useful, more, most useful 이렇게 하고요. careless, LESS로 끝났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들까요? more careless, most careless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3음절어 이상 beautiful, beautiful 3음절어 이상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 형용사 well known, fine looking 등은 3음절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more, most를 사용하지 않으며 서술 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인 afraid, phone, alive, alone, aware들은 음절에 관계없이 more, most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well known, better known, best known 이렇게 얘기한대요. fine looking, finer looking, finest looking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거는 대충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불규칙은 불규칙한 변화니까 그냥 외워야 되겠죠, 단어 자체를. good, better, best, bad, worse, worst, many, more, most, little, less, least, old, older, oldest. old는 elder로 바꿀 수도 있는 뜻에 따라서 만약에 old가 나이 먹은 이런 뜻 사용될 때는 older, oldest. 근데 이 old가 나이가 위인, 연장자인 이런 뜻 사용될 때는 elder, eldest 이렇게 사용하죠. 요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만. 시작. good, better, best, bad, worse, worst. 깜, many, much more, most,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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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 least, less, old, old, older, older, oldest. oldest, elder, eldest. 네, 그렇습니다. 예문만 하나 볼게요. 보겠습니다. His eldest son is the oldest student in our school.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의 장남은 장남은 우리의 학교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later, last 이것도 늦은, 나중에 시간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later, last 이렇게 사용하는데 순서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t가 하나 더 붙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이 last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혼동하지 않고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하나 볼게요. The recent news 그러면 해석이 가장 마지막 뉴스니까 최근의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the last news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마지막 소식이 되겠죠. 요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far, farther, farthest, far, further, farthest 이게 이제 거리나 정도의 구분을 했는데 요새는 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구분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far가 거리로 나타낼 때는 farther, farthest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far가 정도를 나타낼 때는 further,
farthest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새는 좀 구분 없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s I was very tired, I couldn't work any further. 내가 너무 피곤했었기 때문에 I could not work. 나는요 any further.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We must get further information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원급에 대한 비교급은 우리 교재에는 하지 않아서 다행히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충분히 학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요거 사용을 했고요. 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교재를 갖고 또 수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12강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형용사가 영어로 뭐죠? 읽어볼까요? adjectives. 그렇죠. 네, 형용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형용사라는 게 뭔지. 우선 형용사라는 게 뭐냐? 네. An adjective is a word we use to describe the qualities or state of an object. 네. 형용사는요, 하나의 단어인데, 우리가 사용하기, 어떤 사용,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무엇을 묘사하냐면, qualities, 혹은 state, 이건 object, 어떤 사물, 어떤 여기서 오브젝트 사물 대상이라고 해석할게요. 어떤 그 대상의 state, 상태, 혹은 quality. 퀄리티는 그것의 어떤 퀄리티, 특성, 모습, 종류,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묘사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adjectives either describe or modify nouns. 그래서 형용사는요, 네, either A or B로 나왔네요. either A or B. 뭐뭐이기도 하고, 뭐뭐이기도 한다. describe, 묘사하기도 하고, 서술하기도 하고, modify, 수식 꾸며준다는 뜻이죠. 꾸며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주요 기능이니까요. 시작. adjective either describe or modify nouns.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qualitative adjectives 보겠습니다. qualitative 그러면 아까 제가 사용하는 그 자료에 있었던 성질을 말합니다.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저희 교재에는 성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상이나 성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질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성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qualitative objective 보겠습니다. Adjectives describe the features or qualities of persons or things 라고 되어 있네요. 네. 형용사는요, 묘사하는데 뭘 묘사하냐면 the features or qualities. feature는 모습이겠죠? 모습 혹은 quality, 성질.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describe, 묘사한다고 합니다. In its narrow meaning, adjectives refer only to qualitative adjectives. 좁은 의미에서 보면 형용사는요, 오직 성질만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만을 가리키기도 한대요. 그래서 qualitative adjectives게요. 첫 번째, descriptive adjectives. 뭔가를 묘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descriptive 그러면 원래부터 형용사인 것들입니다. 원래 그냥 타고난 태생의 형용사로 원래부터 형용사로 태어난 것들. 게요. strong man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남자, 그쵸. 강한 강한 사람. 남자, 강한 남자. strong이라는 형용사는 타고나기를 그냥 형용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beautiful flowers. 아름다운 꽃들, 이런 것들, long tail, 긴 꼬리, new record, 새로운 기록들,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부터 형용사인 것들이래요. adjectives related to participle forms. participle 분사죠. 과거 분사 그러면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분사입니다. 우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무슨 기능을 하고 있나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태어나기 형용사를 써놨는데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이런 애들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애들일까요? 얘는 명사, interest, 그쵸? 얘는 동사, lose, 잃어버리다. 슬립은 자다.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애들입니다.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동사에서. lost는 원형이 뭐죠? 로, lose, lose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ing만 빼면 되는 거고 동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파생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고유명사에서 나온 거예요. 고유명사는 유일무이한 것, 고유한 것, 나라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 Chinese, Imperial, 그다음에 Canadian, 캐나다에서 나왔겠죠? A인이 붙어서 캐나다 사람이 된 거겠죠?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이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겠죠? 이라크인 솔저.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에서 얘는 차이나에서 나왔겠죠? 차이나라는 중국이라는 명사에서 ES가 붙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된 거고 얘는 캐나다란 단어에서 AN이 붙어서 캐나다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형용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material nouns, 물질 명사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The copper ring, gold shoe, silver spoon, 금, 구리, 은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왔어요? 저 물질 명사에서 온 거죠. 이렇게 나온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numerals 그러면 수사란 뜻입니다. 수사 1, 2, 3, 4 이런 것도 말하는 거죠. 1, 2, third, fifth 이런 건데 이게요. 하나의 토끼, 두 개의 독수리 얘는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사람, 삼자죠, 삼자. The third 혼자, person 그러면 근데 직독직해 하시면 세 번째 사람이 맞습니다. 네, 아주 서술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세 번째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직독직해 하면 세 번째 사람이라고 맞고 보통적으로는 의역하면 우리가 삼자라고 해석하죠. 정확하게 하셨어요. fifth element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직독직해 하면 다섯 번째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의역하면 오원소라고 합니다. 오원소. 그래서 수사에서 나온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quantifier 양을 나타낸다고 해서 양화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좀 어려운 단어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quantifiers, 네, 양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some milk, 약간의 우유, few steps, 약간의 발걸음, 몇 발걸음, 몇 발걸음, a little amount,
man 이런 것들이 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quantifier 양화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형용사에 네, 볼게요. attributive and predicative adjective라고 하는데 금방 저희가 공부했던 거예요. attributive 하면 그 명사 앞에서 한정적으로 꾸며준다. 그다음에 predicative 그러면 얘는 반대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서술적. 그쵸. 서술적이란 단어인 겁니다. 우리가 금방 한글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ttributive and predicative adjective. 그쵸. 잘했습니다. 그래서 attributive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아까 얘기했던 한정적인 명사 앞이나 뒤에서 그 명사, 동사의 도움 없이 그럼 바로 꾸며주는 것을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predicative라고 하면 비동사 뒤에서 혹은 주격보, 목적격보로 사용돼서 꾸며주는 것들, 그리고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뜻 말고 attributive는요. 다른 뜻도 있어요. 속성을 나타내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redicative는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단정적인, 단정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two main syntactic functions of adjectives are attributive and predictive. 두 개의 통사적인 기능, 통사적이라고 하면 문법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용사의 크게 두 개의 주요한 문법적인 통사적인 기능은 이다 뭐냐면 attributive, 한정적인, 그리고 predicative, 서술적인 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Most adjectives are both attributive and predicative. 대부분의 형용사는요, 둘 다 한대요. both A and B. 한정적이기도 하고, 서술적이다. 그렇지만, some are, 몇몇의 형용사들은요, restricted, 제한되어집니다. either A or B니까요. 한정적이거나 서술적인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는 거. 우리 아까 학습했던 거, 그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우선 adjectives are attributes when they come before the noun they describe. 형용사가 attributive, 한정적일 땐 언제냐면 그 형용사가 올 때예요. 어디 앞에 올 때? before, the noun. 그들이 묘사하는 명사 앞에 올 때는 우린 그때 보통 뭐라고 한대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됐구나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Attributive adjective, the main point, an inner city, former present, utter fool, criminal lawyer, medical school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요. point, city, present, full 다 이런 명사 앞에 형용사가 사용돼서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볼게요. 얼얼은 완전한, 철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바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또 시험에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예문에 criminal lawyer 그러면 죠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형법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말합니다. 다음 medical school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의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These adjectives cannot occur after noun. 얘네들은 뭐였어요? 얘네들은 아까 다 한정적 용법이니까 어디 앞에 나와야 됐어요? 명사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명사 뒤에는 occur,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없다. 서술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런데 아까 something 같은 경우는 어디서 쓸 수 있겠죠? something 같은 경우는 뒤에서 뒤에. 쓸 수 있겠죠? 네, 뒤에서 쓸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Most adjectives ending in 잠시만요. 누가 좀 들어오셔서요. 네. 네. 끝에 en으로 끝나는 거 볼게요. drunken, earthen, golden, silken, wooden, woolen. 다음에 an adjective such as mere, principal, sure, sole, almost, upper 이런 것들은 appear 나타나는데 only in the attributive position 한정적인 용법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런 애들은요. 우선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mere 읽어보겠습니다. mere mere. 단순한, 순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음, 네, 네, sure sure. 네, 이거는 순수한, 순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다음에 principal principal. 네, 프린시펄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명사로 하면 보통 우리가 교장, 학과장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주요한, 주된 이런 뜻으로 해도 됩니다. Predicative adjectives follow above. They describe features and qualities of a noun as a complement. Predicative 얘는 attributive가 아니라 predicative 그러면 서술. 서술적인 형용사는요, 어디 뒤에 나온대요? follow the verb. 동사 뒤에 나온대요. 비동사 뒤에 아까 나왔던 것들 예문이 있었죠. They describe. 그들은 그 predicative adjective는 묘사를 해요. feature, 네, 성질, 성상이나, 아, 퀄리티, 성상이나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을 상태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뭐로써? as a complement. 우리 compliment가 문법적인 용어로 무슨 뜻이었죠? 보호라는 뜻이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complement. compliment. 네, 보호입니다. 보호로서 네, 명사의 특성이나 모습을 describe, 묘사한다고 합니다. The book is good. 그래서 이 굿은 주격 보호이죠. The journey was long. 이 long도 주격 보호이죠. This street is narrow. 이 narrow 좁은 이 형용사도 주격 보호. 보호. As a complement. 보호로서 네, quality나 네, feature를 describe 묘사한다고 합니다. The following adjectives cannot be used in the attributive position. 뒤따라오는 이 형용사들은요, attribute 포지션에 사용할 수가 없대요. 한정적 용법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ir house was a fire. 그들의 집이 팔팔 불탔었다. 라는 이 fire, 이 형용사가 이렇게 하우스 앞에 와서 한정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These boys look alike. 이 소년들이 좀 닮았다. 라는 alike가 이렇게 boy 앞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단어 한번 볼게요. loath. lot. loath는 지긋지긋하여 싫어서 질색으로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네,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사 앞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The man is loath
admit it. 저 남자는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질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ost는요, 주로 이렇게 lost 투부정사랑 많이 사용됩니다. lost도 뭐뭐하기가 지긋지긋하다, 뭐뭐하기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The predicate position is common for a few adjective. 서술적 용법의 포지션에 있는 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요, 네, 보통적으로 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아까 했었던 거죠. 어가 붙어 있는 ablaze, afire, afloat, afraid, ajar, alike, alive. 그러니까 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content, phone, 일도 있다고 합니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중에서는 네, 이렇게 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대요. 단어 볼게요. ablaze, ablaze, 불타고, afloat, afloat, 네, 물에 뜬 이런 뜻이고요. 또 빛은 안 질 정도의란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ajar, 맞아. 네, 문이 조금 열려져 있어서 네, 이 예문 볼게요. I leave the door ajar.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음, 문이 조금 열려 있는, 뭐야, 이게 아유. 이 will이니까 나는 뭐뭐 할 것이다 하죠. 나는 뭐뭐 할 거래요. 이렇게 뭐뭐 한 채로 둘 거래요. I leave 뭐뭐 한 채로 둘 거래요. 문을 열어준 채로 둘 거랍니다. 그쵸? 잘하셨습니다. The car doors are ajar.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차의 문들은 조금 열려져 있다. 저 차의 문들은 좀 열려져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some adjectives such as alert and aloof can be used attributively. 네, 또 몇 개의 형용사들은요, 예, A로 시작한 형용사 중에서 모두 다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없는 게 아니라 alert, aloof 같은 경우는요, attributively 네,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When modified by other words, 그것들이 다른 단어들에 의해서 수식받을 때 some predicative only adjectives can be used attributively.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몇 개의 서술적인 형용사들은요, only adjectives can be used attributively. 네, 산정적으로만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서술적 문법적 형용사 중에서 다른 단어들을 수식받을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aby is asleep, 이 asleep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는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요 앞에 a half라는 다른 단어가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half asleep baby 그러면 반쯤 잠이 든 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The man is afraid. 저 남자는 두려웠다라는 이 문장 얘는 우리가 네, 서술적 용법으로 네, predicative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인데 여기 보니까 somewhat이라는 단어가 수식을 하고 있어서 afraid 수식하고 있어서 이렇게 명사 앞에 사용해서 네,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소 두려운 남자. 그렇죠? 단어 보겠습니다. alert. alert, 네, 기민한, 정신이 초롱초롱한 이런 뜻도 있고요. 동사로 위험 등을 알리다, 경보를 바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loof, aloof, 네, 냉담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tant, remote 얘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me adjectives are used in both positions but with different meaning. 몇 개 형용사들은요, 똑같은 포지션에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의미가 달라진대요.
뭔가 봤더니 there was a faint light in the gloom. 네. 거기에 여기서 faint light 그러면 not clear 하니까 어 희미한 불이 있었다 라는 뜻이고요. I felt faint for a moment. 그래서 faint는 약한 이런 뜻을 다른 약간 의미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약간 어지러움을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또 faint는 동사로 기절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읽었던 예문 중에 있었던 거죠. certain man, certain. 여기 얘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한정적 혹은 서술적. 한정적, 한정적. 한정적 그러니까 어떤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어떤 그쵸? 어떤 남자가 open 열었어요. 문을요. The door 문을 열고 and walked in 들어왔어요라는 뜻인 거죠. 근데 certain이 요렇게 his resignation is quite certain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얘는 su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의 사직은 꽤 확실했다. 라는 뜻으로 확실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Dennis was late for school again. 여기서 late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늦은, 그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late가 요렇게 명사 앞에 한정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The late 전 president. 대통령. 어? 네? 그러니까 전의 대통령. 아니, 저 작고한. 응. 그쵸. 작고한이라고 아까 했었죠. 돌아가신 이런 뜻이었죠. 돌아가신. 그래서 late president 그러면 돌아가시냐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her late 50s 여기서 또 late 또 다른 뜻이에요. her late 50s.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녀의 50대 50대 후반. 네, 후반. 말 50대 후반이라는 뜻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my friend is old.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었을까요? 나이가 나의 드는, 친구. 나이가 든, 나이가 나의 친구. 그쵸 나의 나, 친구는 는 나이가 올드. 먹었다. 네, 나이가 나이 먹었다. 들었다. 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He is my old friend.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는 나의 그는 나의 오래된 오래된 친구다. 친구다. 그쵸. 오래된 친구 그런 거죠. 오래된 친구. 그래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형용사가 complement, 보어로 사용되는 것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Adjectives can have a complement, 보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ich support or complete their meanings. 여기서는 형용사가 보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네, support하거나 혹은 완성해 준대요. 그것의 의미를 완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complement can be a prepositional phrase. 그래서 그 보호 형용사의 보호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전치사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따 clause 대절이 될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 구 혹은 절도 될 수 있습니다. 구라고 쓰지 않은 절이라고 쓰는 이유도 문법 학자마다 달라요. 교수님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to infinitive phrase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얘도 투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를 절로 얘기해라 라고 하는 학자마다 다르니까 이런 거에 막 집중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가시면 정확하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We are all worried. 우리는 모두 걱정스러웠어요. We are all worried about the missing children. 우리는 모두 다 걱정스러웠어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어린이들.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라고 했대요. 여기 worried가 형용사 뒤집 뭐가 왔나요? 전치. 전치사구를. 전치사가 왔죠. 전치사가 왔죠. 저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형용사의 보호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법학자들이 할 일이 되게 없었나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배웠던 거예요. 이건 또 우리 수동 때 배울 때 BPP 다음에 오는 전치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배웠던 기억나시죠? What is 다음에 about 쓰셔야 돼요라고 해서 문법 공부는 다 여기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쓴다라는 뜻이고요. Science is not concerned merely with analyzing things. science는요, 네, 그냥 그냥 단순하게 뭔가 사물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고려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과학은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analyze, 분석한다는 뜻이죠. 사물을 그냥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얘기했을 때 concerned 다음에 여기 뭐가 왔어요? 물론 중간에 미얼리가 끼긴 했지만 with 다음에 전치사 부가 왔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건 수동태 구문에서 네, 우리 문법 공부할 때 배웠어요. 영장문 수업에서 1학년 2학기 때 be concerned 다음에 with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네, the choice of a preposition depend on the adjectives they follow. 그래서 전치사는요, 뭐뭐에 따라 다르대요. 뭐예요? 형용사의 뒤에 따라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형용사마다 다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of 다음에는 fond, ashamed, conscious 이런 거 사용하고 at 다음에는 annoyed, dismayed, angry, bad 이런 거 다. E는 interested, successful, forced. 다음에 with는 acquaint 이런 거랑 사용한다고 한대요. 이거를 이제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냥 보면 뭐뭐에 어디에 푹 빠지다, 뭔가 좋다, 뭔가 어떤 감정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오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 때문에 뭐가 화가 났다, 뭐 때문에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나쁘다, 뭐 좋다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비구대도 있으니까 그걸 애서 사용하고요. interesting in, successful in, burst in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좋은 넓은 포괄적인 의미일 때 이렇게 전치사 이런 느낌을 쓰는 거라고 약간 어감이 좀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뜻만 먼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dismayed. dismayed, 망연자실한 뜻이고요. 이거는 dismay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dismay는 놀라게 하다, 낙담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burst. first, 얘는 정통한, 조예가 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expert in 혹은 practice in 단어랑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his well versed in computers.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컴퓨터의 조예가 깊다. 그렇죠. 여기서는 컴퓨터니까 정통하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문학 작품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정통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잘하셨습니다. comparable은 양립할 수 있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치사 뜻도 외우는 거, 전치사 짝도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단어 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형용사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그냥 단어 뜻을 학습하시는 게 형용사 문법 공부하는 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교재에 나온 단어는 정확하게 뜻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도 모르면서 문법 공부하는 건 전혀 문법 도움이 안 됩니다. 단어가 내가 기본적으로 한 3,000개 단어는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계속 단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 없이는 문법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뭐 보면 단어 뜻만 알아도 문법은 저절로 익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를 좀 많이 외우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The choice of preposition depend on 그쵸? 따라오는 거 따라 다르대요. That's be subject to, indifferent to, for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절, 예, 형용사의
보어로 사용되는 대절 보겠습니다. The close라고 하죠. The common adjectives with that clause include alarmed, annoyed, astonished, certain, confident, disappointed, pleased, proud, sad, shocked, sorry. 됐습니다. I'm sure that.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온다. 나는요, 가장 좋은 게 아직 안 왔다고 나는 확신해. 나한테 아직 가장 좋은 게 안 왔다고 확신해. 가장 좋은 거. 그다음에 we are glad that 생략 가능하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굉장히 기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 단어 한번 갈게요. alarmed. alarmed, 네, 겁먹은, 불안해하는, 깜짝 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stonished. astonish, 네. 깜짝 크게 놀라서 amazed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preposition and that clause cannot coexist. 당연한 거죠. 예전 adjective complement. 프리포지션하고 전치사하고 대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뭐 형용사의 보어로서 전치사도 사용하고 대절을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뜻.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볼게요. I feel annoyed at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his resignation. 나는요 그의 사직 때문에 짜증을 느꼈다. 하거나 I feel annoyed at 다음에는 어떻게 주어 동사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I feel annoyed at that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I'm proud of Korea's victory. 나는요 한국의 우승에 대해서 기뻐요. of 쓰시거나 아니면 I'm proud that 쓰거나 Korea won the championship 이렇게 대절 조동사 쓰시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건 to infinite clause, 투부정사를 취하는 형용사입니다. to 이 부정사를 취하는 형용사. 근데 slow typ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를 나타내는 걸 말해요. 여기 주어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요. 주어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오는 문장을 말해. 그 문장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대요. 주어, 동사, 얘는 뭐예요? 형용사? 아니, 이거 부사인가? 뭐가 붙어 있잖아요. 부사? 부사죠. 부사, 부사죠. 형용사에서 나온 부사를 말합니다. 형용사에다가 나온 부사를 말해요. 그래서 Henry was quick to answer my question. 그 헨리는요, 나의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 이 문장은 이렇게 주어,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딱 나왔네요. 딱 바로 일치하네요. 그쵸? 일치하죠.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Henry answered my question quickly. 이렇게 바꿀 수도 있대요. 봤더니 주어, 동사, answered. 그다음에 형용사에다 ls 붙어서 목적어 쓰고 quickly. 퀵에다가 뭐 붙였어요? 퀵에다가 reply,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the US was prompt react. 미국은요 반응을 재빠르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어, 동사, reacted, 그다음에 promptly. 얘는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니까 바로 형용사에다 li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런 문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furious type이에요. furious type은 또 뭐냐면 아까는 slow는 속도에 대한 것들이었고 여기는 furious는 약간 성질, 기쁨, 화남 이런 것들에 대한 형용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주어, 비동사, 형용사는 투부정사. 이거는 투부정사 makes 주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혹은 이것은 makes 주어, 형용사 to verb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이 furious 타입의 단어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분노, 감정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mazed, annoyed, delighted,
disappointed, praised, sorry, surprised, worried. 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감정인데 약간 놀라거나 짜증나거나 분노나는 그런 형용사에 대한 것들하고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George was furious to hear about the rumor. 조지가요, 그런 루머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대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대요.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 문장 볼게요. George, 주어. was, 비동사. furious, 형용사. 그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만들었네요. 딱 일치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투부정사니까 to hear. 그다음에 about the rumor까지 같이 와야 되겠죠? 요거까지 같이 와야 되겠죠? to hear about the 맞았고요. make인데 보니까 뭐예요? was 과거죠? make 얘를 뭘로 바꿔요? made로 시제일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 형용사 만들 수 있대요. 주어 형용사. 오, 일치하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Hear about the rumor made George furious. 그다음에 이건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in 그대로 내려와요. make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was 썼으니까 make 시제 맞춰서 made로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 쓰래요. George 쓰면 되고 형용사 쓰래요. 형용사 쓰면 되죠. 투부정 쓰라고 하니까 to hear about the rumor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뜻입니다. 요거 세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장. George was furious to hear about the rumor. To hear about the rumor made George furious. It made George furious to hear about the rumor.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따서 다른 데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문법 학자들이 필요 없게 왜 어렵게 문법을 배운다는 건 문장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벌써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것도 교재에 나온 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hard type은 뭐 쉬운지 좋은지 이런 것들 말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difficult, good 이런 건데 보겠습니다. 바로 설명해 볼게요. 주어 오고 is hard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건데 이건 투부정사 이렇게 오고 to please 그다음에 주어 오고 time is hard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거는 어 it 가져서서 it is hard to please Tom. 이 문장, 이 구문은 뭐예요? 우리 다 저기 투부정사 구문, 저기 뭐지? 투부정사 구문할 때 가주어 사용하는 것을 배웠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도 투부정사 구문할 때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Tom is hard to please.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탐은 기쁘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탐은 좀 잘 안 기쁜 사람인가 봐요. 좀 약간 엄숙하고 진지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to please Tom, 탐을 웃기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거나 it is hard, 가짜 주어 써서 to please Tom, 투부정사 써서 please 탐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클리버 타입은 클리버는 이렇게 뭐 똑똑하고 멍청하고 이런 클리버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good, kind, nice, rude, silly 같은 거 바로 할게요. 주어, 비동사, 형용사하고 투부정사 왔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It was clever, 가주어. 그런데 우리 이거 배웠어요. 투부정사 할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앞에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면 전치사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버. 어브, 그쵸. 어브. 그래서 오브 쓴 겁니다, 이거는. 오브 쓴 거예요. 오브 쓴 거예요. 그래서 밥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건 정말 현명했었다라고 해서 오브 쓴 겁니다. 후 안 쓰고, 후 안 썼어요. 후 밥 안 쓰고, 여기는 오브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똑똑한지, 오브 밥. 또 이거 오브 쓰는 거죠? to wait. 그렇게 기다리다니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뜻입니다. 요거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게요. How clever of Bob to wait. How clever of Bob to wait. 알았어요. 다음에 형용사의 기능을 좀 볼게요. 네, adjective describe the following aspect of nouns. 네, 형용사는요, 묘사를 하죠. 뭘 묘사하냐면, 네,
따라오는 형사의 aspect, 어떤 양상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뭘 묘사하냐면 temperament and emotion, 성질이나 emotions, 감정을 형용사가 묘사해주는 기능을 한대요. Edward is a reliable man. 그러면 에드워드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죠. 성질을 나타내고 있죠. 성질. They are honest people.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의 성질이나 감정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는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대요. nationality and origin. 국적이나 어디서 왔는지 origin. 어디서 왔는지 나타낼 수 있대요. 얘는 origin 기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Eric is Norwegian. 에릭은 노르웨이 사람이다. 그다음에 this knife is German. 이 나이프는 독일제다 라고 해서 형용사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age를 나타낸다. 그래서 age는 나이가 아니라 젊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He is a young man. 그는 젊은 남자이다. Japanese culture is junior to Korean culture. 네, 너무나 좋은 문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일본의 문화는 한국 문화의 아래이다. 그래서 아류이다. 라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사이즈나 length, 길이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크기나 척도. 그래서 John is tall man. 자는 키가 커요. This is a very long film. 굉장히 긴 필름입니다. 그래서 길이. 그다음에 컬러. 뭐 색깔 나타.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material 물질 나타내죠. 당연히 물질 형용사가 뭐 우드는 뭘로 만든 거? 나무. 그쵸. 그다음에 shape 모양이죠. 그래서 this is a rectangular box. 그러면 이것은 네모난 박스이다라는 뜻인 거죠. 네모난 박스이다라는 것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judgment. 그다음에 판단이나 value 가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It was a fantastic film. 이것은 정말 재밌는 영화야. 그래서 가치 아니면 판단 같은 거 나타냈죠. Grammar is boring to some student. 그쵸. 문법은 너무나 지루해서 문법 가르치기가 애들한테 문법을 재밌게 가르치기가 정말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 형용사 당연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When two or more adjectives come together in an attributive position, the order of adjectives normally determined by their meaning. 두 개나 혹은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함께 올 때 어디에 attribute position 한정적 용법 위치에 올 때 그 형용사의 순서는요. 그 형용사의 순서는 is normally 결정이 되는데 by their meaning 그것의 의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건데요. quantity, opinion, size, age, shape, color, origin, material, noun 이런 순서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quantity 양이죠. many, few 이런 게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절 먼저 와야 되는 건 지시사였죠. 원래는 지시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this 이런 게 제일 먼저 와요. 근데 우리 교재는 없지만 만약에 many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red란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순서로 할 수 있을까요? This This small, 레드 this small, 그쵸. small. 네. small red 레드 box. 박스. 그쵸.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시사가 있으면 지시사가 제일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시사가 없으니까 네, 지시사도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교재엔 지시사도 나와요. 형용사에. 근데 교수님이 강의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quantity 양, 근데 opinion 의견이죠. 맛있는지 어쩐지 뭐 이런 거 기쁜지 끔찍한지 size, age, temperature, shape, color, origin, material인데 네, 이렇게요.
이런 거는 그냥 예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예문을 만들면 돼요. Some lovely old red Scottish wooden boxes. 그쵸. Some lovely old red Scottish wooden box.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됐습니다. 스코티시는 여기서 뭘 뜻할까요? 음,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이런 뜻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 어려운 거 아닌데 갑자기 제가 질문해서. 이거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원인가? 그쵸. 오리진으로 기억하면 기원. 되겠죠. 네. 왜 다 아시는데 갑자기 대답을 하셔서 깜짝 긴장했습니다. 그다음에 two small round plastic tables 돼요. 양, 그다음에 크기, 모양, 그다음에 재료 됐죠. Many charming small silver ornament. 네. 그다음에 이거 장식품을 말하는 거죠. ornament는 장식품. 읽어볼까요? ornament. 오늘 ornament, 네, 장식품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데 장식하는 것을 ornament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괜히 저는 이렇게 올바르게 쓰이지 않은 문장 괜히 읽으면 헷갈려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형용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의 위치. 형용사는요, basically 기본적으로 네, come before the noun they modify. 그쵸? 당연하죠. 수식하는 명사 어디에 올까요? 수식하는 명사? 앞에 앞에 오죠. 기본적으로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드카가 맞잖아요. 카 올드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태까지 잘 알고 있던 거. Interest box 맞죠? Beautiful girl. That bodies. 그다음에 indiscreet behavior 이런 것들 다 당연히 명사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n some idiomatic phrase, 일부 idiomatic, 뭐죠? 속담 같은 관용적인 표현에는요, adjective come after noun, 형용사가 이런 속담 같은 관용적인 표현에는 idiomatic한 데는 어디에 나온대요, 형용사가요? 명사 다음에 뒤에 예.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The president elect 들으면 elect는 선출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대통령 당선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a court martial 그러면 여기는 재판이고 마셜은 군대라는 뜻인데 이게 앞에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군법 재판. 요 이거는 시험에 항상 해마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나오면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뜻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 뜻을 외우면 단어 뜻을 외우면 정말 어려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elect or court martial or notary public, the secretary general, Asia Minor, China proper, attorney general, the heir apparent, the sum total body politic.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몇 개만 딱 집어드릴게요. 요거, 요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차이나 프로퍼는 무슨 뜻이었죠? 우리 처음에 했는데 음, 처음에 했는 한글로 된 자료에 똑같은 거 있었어요. 아, 중국 본토. 네, 중국 본터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The Secretary General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음,
이 일반적인 세큐리터리 저도 갑자기 제너럴은 총장이 저기 비밀 뭐죠? 총장이란 뜻인데 갑자기 저도 나라의 이런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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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네 안보 총장 이렇게 4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adjective can come after the noun. They modify if the noun handing things, body, womb, will. 보겠습니다. Nothing interesting. Anybody often. Someone nice. Somewhere peaceful. 저 했더니 명사가 그치 아까 무슨 something, anything, 뭐 anybody, somebody 이런 것 뒤에 나올 때는 형용사가 어디서 온다? 뒤에서 온다. 이런 거 우리 배웠던 거죠? 그리고 여기 왜요? somewhere 또 뒤에서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to or more adjectives can modify nouns after them. 2개 혹은 더 많은 형용사는요, 네, 수식해 줄 수 있는데, 어디서 수식해 주실 때? 명사? 다음에 그치, 명사 뒤에서, 명사 다음에, 명사 뒤에 수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he is a man, gentle, kind, rich and handsome.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해요? 예. 형용사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된 자료 처음 학습할 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어는 무거운 것은 뒤로 보낸다. 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Thompson was patriot, pure and simple. 그래서 탐슨은요, 네, patriot, 애국자예요. 진정한,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네, 애국자입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 수식한다. 다음에 adjective ending인 a, 을 혹은 입을 should be post positive when nouns are modified by or, every, or the superlative. 형용사가 a를 혹은 입으로 끝날 때, 그럴 때 when nouns modified, 그 다음에 또 by or, every, or the superlative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뒤에서 수식한다 라는 뜻입니다. I have tried every가 나왔네요. every가 나왔네요. every가 나오면 형용사 어디서 수식하래요? 명사 명사 뒤에 뒤에서. 그다음에 최상급 나왔네요. superlative 최상급이라는 뜻이 the best가 최상급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수식하래요? 뒤에서 뒤에서. 수식. 그런데 어떤 형용사? BLE로 끝나는 형용사. able, 입으로 끝나는 형용사. 그런 것들만 뒤에서 수식한다. When adjectives have a complement like to infinitives, prepositional phrase or phrases or then noun phrases, they follow nouns. 형용사가 have, 보호를 가질 때, complement, 보호를 가질 때, like 뭐 투부정사 같은 보호를 가질 때, 그 혹은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구 같은 그런 보호를 가질 때, 혹은 than 플러스 noun 플러스 비교급이죠. 뭐뭐보다라는 명사를 가질 때, 그럴 때 they follow nouns. 명사를 따라간다. 명사 뒤에 온다. 진 거죠. determined look, look, determined to win. 룩이 여기서 명사이죠. 그런데 이기려고 하는 어떤 결심의 보임, 표정 이런 뜻인 거죠. 이기려고 하는 어떤 결심의 표정. 그랬을 때 여기 룩이 명사인데 뒤에 뭐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왔어요. 네, 그럴 때 뒤에서 수식한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or determined to win look 이런 건 안 된다는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이런 걸 배우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게 헷갈리더라고요. 원래 다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 저는 보지도 못한 이런 단어가 오면
저는 헷갈렸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헷갈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은 좀 읽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데 이게 올바른 문장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도 못하는 상태에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배우면 저도 모르게 그걸 흡수해버리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건 자꾸 눈에 띄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구조는.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문장을 계속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A house rather than a hotel. 그래서 house 집인데 어떤 집? 호텔보다 더 큰 집.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than plus noun phrase 나오면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명사 뒤에 쓰라고 그랬죠? The house rather than hotel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a book 어떤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Good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책 이런 경우 뒤에서 간다. In this constructions, adjectives can be separated from their complement. 이런 구조에서는요, 네, 형용사는 can be separated. 그들의 보호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보호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The boy is to teach is little Billy. 이거는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은 아까 배웠던 문장인데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여기 뒤에. 보이 뒤에. 호, 응? 호. It is to teach. 응. 어? 여기는 뭐가 생략돼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Who is? 그쵸. 보이즈가 생략된 거. 그 당연히 보이 뒤에 이게 나와야 되겠죠. 보이 앞으로 이지스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보이 뒤에 여기 뒤에가 강의되면서 있던 자리니까 이지스트가 뒤에 오는 자리거든요. 생략이 된 것뿐이지. 근데 이지스트를 앞에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죠. 이지스트 티치 보이를 이게 어떻게 보이 앞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보이 뒤에 후이즈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근데 요렇게는 또 바꿀 수는 있어요. The easiest boy to teach. 이렇게는 또 괜찮습니다. 보이가 여기 오니까 얘는 little Billy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order은 with so, to, such, quite and adjectives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부정사 할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아, 언제였냐면 방학 특강 때 했던 거예요. so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우선 볼게요. This problem is so difficult. 너무 어렵대요. That I can't solve it. 그래서 내가 so that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걸 풀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거는 This is such a difficult problem that I can't solve.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대신 such 다음에 넣어서 difficult problem을 만들었습니다. 의미는 똑같고요. 그래서 so 다음에는 바로 형용사가 왔고요. such인 다음에는 어가 오니까 뒤에 뭐가 오는 자리다? 명사가 오는 자리이다. 요거 기억할게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되게 중요한 거 암기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so 다음에 뭐가 온다? 형용사. 자, 오고 서치 어는 그냥 서치 어로 외워버리세요. 서치 어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온다? 오 뒤에 마지막에 오는 자리가 어니까 명사. 간사니까 명사. 명사가 오는 자리다. 물론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this is such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왔다? 명사. 근데 당연히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굿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this is such a good opportunity that I can't miss. 이거 너무너무나 좋은 기회야. 내가 놓칠 수 없는 건데 이걸 또 우리 뭐로 바꿀 수 있다? to 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투부정사 할 때 배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서 놓칠 수가 없다. to 용법이죠. 너무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라서 놓칠 수가 없다.
그다음에 she is quite an interesting upcoming pop singer. 요 quite도 뒤에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관사, 네, 관사가 왔으니까 뒤에 바로 뭐가 알아? 명사. 형용사, 아니요, 죄송해요. 형용사. 뒤에 형용사가 없고요. 형용사가 없고요. 여기 싱어가 명사죠? 이게 다 꾸며주고 있는 거죠. 팝싱어가 명사죠. 팝싱어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so, to, such, quite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본 거예요. 형용사 뒤에 올 때 뭐가 오는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다음에 difference in meaning before or after noun. 네. 명사 앞에 오느냐, 명사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또 형용사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I wanna see the people concerned. 나는요, 네, 보고 싶대요. The people concerned. 여기서 concerned는 무슨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관련. 컨은 함께하고, 컨선트가 뭔가, 써, concerned는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I want to see the people concerned. 명사 뒤에서 얘가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I wanna see people. 사람을 만나고 싶어.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ve something to with the matter. 어떤 만나고 싶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요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He was concerned father 그러면 여기 명사 앞에서 얘가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he was worried.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고 긴장하고 걱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졌습니다. 형용사가. 그다음에 here is a list of the people present. 그다음에 we discuss the present situation. present도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people이란 명사 뒤에서 수식해 줄 때랑 situation이라는 이 명사 앞에서 수식해 줄 때랑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Here is a list. 리스트가 있어. 어떤 사람? 리스트?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또 뭐가 생략됐을까요? Who is present? 여기 참석한 사람들. 생략된 겁니다. Here is a list of people. 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Who were in the building or at the meeting에 있는 사람, 참석한 사람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볼게요. We discussed present situation. 여기서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present는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참석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we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최근의 상황을 우린 토론했대요. That was happening then. 그때 발생했던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 프레젠트는 무슨 뜻이라고요? 참석한 오케이. 두 번째 프레젠트는 현재 현재. 현재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추의 상황. 그래서 형용사 공부 결국 뭡니까? 뜻을 넣어야 되겠죠? 웬만하면 문법공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형용사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many more than two syllable adjectives are formed by adding adjectival suffix. 네. 두 개의 음절보다 더 많은 형용사들은요.
다 형성이 됩니다. 뭘 덧붙이면서 adjective 형용사적 suffix. suffix는 접미사를 말해요. 단어 끝에 붙는 거. 네, 접미사를 말합니다. 나중에 3학년 때 되게 많이 듣게 되실 단어예요. 그다음에 이 단어 볼게요. denominal은 명사의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읽어보겠습니다. denominal. denominal, phenomenal, 명사래부터 나온 것들. 그래서 명사래부터 나온 것들 볼게요. y로 끝난 건데요. dirt에다가 y가 붙어서 더러운 이런 뜻이고요. noise, 소음에다가 y가 붙어서 소란스러운 이런 뜻인 겁니다. 그다음에 sexy, taste, 맛보다에다가 맛이란 테이스트에다가 y가 붙어서 테이스트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ly가 볼게요.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시험에 나오면 요거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ly가 붙으면 형용사라고 생각하나요? 부사라고 생각하나요? 불사라, 그쵸. 학생들이 부사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들을 시험에 내세요. 그래서 friendly라는 단어에서 ly가 붙어서 얘는 부사가 아니라 친근한 이런 뜻이 됩니다. day라는 에다가 ly부터 daily,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런 뜻이 된 겁니다. man, 남자에다 manly, 그래서 남성스러운 이런 뜻이 된 거죠. 그다음에 all 붙은 거 보겠습니다. professional, bridal, colonial, character, 그다음에 OUS 볼게요. famous, dangerous, ominous, 그다음에 joyous, 그다음에 full, beautiful, merciful, careful, fearful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is, issue로 끝나는 거야. foolish, childish, stylish, Spanish. 그다음에 ARY, visionary, momentary, stationary, LESS 붙은 것들 careless, fearless, hopeless, penniless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devolver 보겠습니다. ant, ent 붙은 건데 hesitant, resistant, dependent. 그다음에 able, 입을 붙은 거 볼게요. irritable, calculable, terrible.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 뜻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단어를 외우는 거잖아요.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덧붙여요. ER이나 혹은 EST를요. 왜 붙이냐면 to make comparative and superlative forms of adjective. 형용사의 comparative, 비교급이나 혹은 superlative, 최상급을 만들 때 ER이나 EST를 붙인대요. 그런데 normally one syllable adjective. 네. 한 음절, 1음절 자리나 보통 2음절 자리는 the inflection, 그래서 파생이란 뜻입니다. 단어의 파생이 된다는 뜻인데요. In the comparative and superlative, 비교급과 최상급에 파생이 된다는 얘기는 단어 끝에다가 ER이나 EST를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aller, tallest 아까 했던 단어들이죠. 그다음 wide, wider, widest, 그다음 fat. 그다음에 얘는 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왜 t가 더 두 개 붙었나요? 뭐, 단모음, 단자음, 그쵸. 단모음 단자음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붙였습니다.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fatt가 안 되고 발음이 발음이 뜻이 달라져서. 틀린다. 아니, 발음이 달라져서 fat, fatter, fattest 해야 되는데 fat하고 하나만 붙으면 fatter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thin, thinner, thinnest, sad, sadder, saddest. 그런데 얘는 그냥 붙였어. 얘는 그냥 안 했어요. faster, thinner, ruder. 얘는 안 했습니다. 얘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ER만 붙였습니다. 요거는 예외인 것들은 또 외워야 되겠죠? 예외인 것들도.
Now with some two syllable adjectives, we can neither add year or est or use more and most. 네, 두 개의 syllable, 음절을 가진 형용사. 우리는 we can neither A or B죠. ER이나 EST를 붙이거나 혹은 more이나 most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So yellower, yellowest 혹은 more yellow 혹은 most yellow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lovelier, loveliest 하거나 혹은 more lovely, most lovely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tidier, tidiest 하거나 more tidy, most tidy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for most two syllable adjectives 이음절 이상인 것들 보통 3음절로 끝나는 것들이죠. 우리 그러면 어때요? 뒤에 음절 자체가 벌써 세 개라서 긴데 거기다가 ER이나 ES 붙이면 발음하기 너무 어렵겠죠. lovable, lovabler, lovelust 발음이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3음절 이상인 경우는 앞에 more이나 most를 붙인다. pleasant 앞에 more이나 most 붙인다. 뜻입니다. 다음에 multisyllable adjectives use more and most to make comfortable and sportive. 다 여러 개의 음절을 가진 경우에요. 그럴 때는 more, most, more, most 사용하라는 거죠. 예,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final 마지막에 y를 apply to er and est inflection. 우리 y로 끝나는 건 y를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I. I. 그쵸. 그 얘기인 겁니다. y로 끝나는 거 이렇게 바꿔라. y로 끝나는 거 이렇게 바꿔라. lucky, luckier, luckiest 이렇게 바꿔라. pretty, prettier, 그다음에 prettiest 이렇게 바꿔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또 내용 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adjectives have irregular, comparative, and sportive. 근데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규칙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어떻게 된다? 그냥 외워야 된다. 규칙이 없으니까. 근데 몇 가지 안 되죠? good, better, best, bad, worst, worst, 그다음에 little, less, least, much, more, most 이런 것들. 그다음에 far, further, farther 예전에는 이런 거 다 이거 거리상으로 먼지 이런 거 다 구분했는데 요즘은 어떡한다? 구분하지 않더라라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형용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형용사는 다른 거는 제가 별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없는데 여기 단원에 나온 단어 뜻, 그 다음에 형용사의 순서 이 정도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어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네, 시험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이 형용사 단어는 단어만 어려운 문법 내용은 없었으니까요. 그쵸? 형용사가 그냥 앞에서 꾸며준다. 뭐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형용사가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무거운 거니까 명사 뒤로 꾸며준다. 그다음 뭐 something이나 뭐 anyone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뒤에서 꾸며준다. 뭐 이런 것들 어려운 문법은 없었으니까 단어를 외우시는데 좀 집중해 주시고 형용사 순서 외우시는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